속보 러시아 우크라 넘어 폴란드 침공 시작. 한국 무기로 도배한 폴란드가 러시아군 초토화시키자 한국이 초대박난 놀라운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8일째인 13일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 인접 지역까지 공습을 감행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훈련 시설에 폭격을 가했다. 르비우 지역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점령자들이 국제평화안보센터를 공습했다며 첫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안톤 미로노비치 우크라이나 육군 사관학교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군 시설을 목표로 이루어졌다며 사망자 보고는 없지만 부상자 정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PSC는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시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야보리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훈련 시설이다. 폴란드 국경에서는 불과 25km 떨어져 있다. 로이터는 이번 공격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최서부에 감행된 공격이라고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문서에 따르면 IPSC는 우크라이나와 해외 군대가 안전하게 지뢰를 제거하고 다루는 것을 훈련하는 시설로 정기적으로 국제군이 주둔하는 곳이라고 BBC는 전했다. BBC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인근에서 벌어진 것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쪽과 동쪽, 남쪽 지역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바노-프랑키우스크와 같은 서부 지역에도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르비우는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80km 떨어진 도시로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피난해 있는 곳이다. BBC는 르비우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라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프랑키우스크의 도시공항도 공습의 표적이 됐다. 로슬란 마르친키우 이바노-프랑키우스크 시장은 이날 새벽 공항에서 러시아군 공격에 의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DPA 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 신문 벨트 암존타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는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구실을 고안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거짓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거짓 조작을 위해 스스로 화학 무기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용기 있게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고 있지만 앞으로 며칠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무기 보급로 차단 러나토 턱 및 공습. 러시아군이 13일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야보리우를 공습하며 서방의 무기 지원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폴란드는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등 미국산 병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주요 통로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가 다급한 나머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의 턱 밑까지 타격하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면서 자칫 나토 영향권까지 확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치명적 살상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제기해 미국 등 서방의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야보리우 타격 이후 장거리 정밀 무기를 이용한 공습으로 외국 용병 180명을 처리했다며 이 시설은 외국 무기와 장비들의 보관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폴란드 국경을 통해 서방의 무기가 지원되는 데 대한 러시아 측의 위협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야보리우는 서방의 무기가 도착하는 폴란드 제슈프 공항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잇는 경로다.
러시아가 야보리우를 폴란드 병참과 연결된 요충지로 파악하고 콕 집어 타격했다는 것이다. 서방 무기는 침공 이후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 점령을 자신하던 러시아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등 미국산 병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은 수적 열세와 압도적 군사력 차이에도 침공 3주차인 현재까지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다. 주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와 동부, 남부 도시를 공격하던 러시아군이 최근 중부와 서부로 타격 범위를 넓힌 것도 서방의 무기 지원 저지라는 맥락에서 해석된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11일 중부 루츠크의 군사비행장 11일과 13일 서부 이바노-프랑키우스크의 공항 등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을 폭격했다. 베리 파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부회장은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군의 공격 위험이 작은 우크라이나 서부를 무기 지원 거점으로 삼아왔지만 이번 공격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도 자국 TV에 출연해 서방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기 위한 수송 행렬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로포트먼 미 상원의원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미그-29기 전투기를 제공하겠다는 폴란드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전 우려를 이유로 폴란드의 요청을 거절한 조 바이든 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이 같은 강경론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경찰 당국은 러시아군이 비인도적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베닌탄을 사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악마의 무기인 진공폭탄에 이어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될 경우 서방의 보다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에 선을 그은 나토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공격당한 야보리우 훈련 시설은 미군과 나토군이 지난달 초까지도 공동훈련을 했던 곳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실수로라도 나토 영토를 타격할 경우 전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Trường cùng cha,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